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YTN 2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엔 호준석의 뉴스인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태극기 집회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무대 뒤에 그 군인 한 분이 서 계시죠. 그 장군이 서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그 좀 이렇게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거든요. 아, 군인들은 태극기 집회를 지지하는 건가라고 이렇게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나올 때 사실은 좀 이렇게 그 장군 그 모자도 그렇고 복장이 그대로 나와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편집이 돼야 되는 거 편집은 할 수 없지만 모자이크 처리라도 이렇게 모자를 좀 해준다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일반 이제 우리들이 볼 때는 이제 당연히 예비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시청자들 중에서는 이제 그 복장이라든가 그 현역이랑 똑같다 보니까 이게 과연 현역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 장면을 보면서 조금 그 모자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번 탄핵 정국을 보면서 논란의 여지는 다소 있겠습니다만은 방송의 그 막강한 힘이 이번 국정농단의 실체를 심층적으로 밝히는 데 기여를 했고 그 결과 사회 정의를 위한 언론으로서의 순기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편이나 그 일부 공중파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가대 포장하고 또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은 방송 행태는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하고 이는 앞으로 방송계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탄핵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대립, 다시 말해서 창과 방패의 싸움에 있어서 방송사의 그 기본 인식이 창을 휘두르는 탄핵 세력에 다소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보도, 그런 그 형평성에 대한 시청자의 의구심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뉴스인에서 김평우 변호사의 길거리 연설과 변론 중 일부만 뽑은 극단 변론, 그리고 그날 낮 12시 뉴스인 이슈에서 보도한 도 넘은 대통령 변호인단의 법정 코미디. 이 두 가지 내용은 대통령 변호인단의 품격을 지적한 것으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탄핵에 대한 그 법리 논쟁보다는 일부 과격한 은행만 골라내서 선정적으로 이래 모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품격 없는 행동을 비판한다면서 해당 세력을 폄하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린 멘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촛불 집회 등에서 있은 이보다 더 악랄하고 민망할 정도의 그 살벌한 언행동은 과연 얼마나 묶어서 방송을 했는지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정농단을 한 탄핵 대상이 정말 밉고 실망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익 차원에서 이를 선도해 나가야 할 언론은 비판은 하되 한쪽으로 기울어진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호준석의 사람인 2부에서 뉴스메이커 부분에서 앞서 김동근 위원께서는 좀 지루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을 영화한 영화 재심의 흥행 질주를 보도하면서 영화의 실제 모델인 박준영 변호사 그리고 박준영 변호사 역할을 영화에서 맡은 배우 정우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실제로 지금 개봉돼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를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이 홍보성 아닌가 하고 좀 의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었는데 그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박준영 변호사라든지 정우의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호준석 앵커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큰 무리가 없었다고 봅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재심 전문 국선 변호사로서의 고뇌 그리고 공권력으로 인해서 파괴된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런 것에 영화에 초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앞으로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없도록 국가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서 일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준석 앵커가 이러한 사건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인터뷰의 중심을 잡는 것도 좋게 보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인터뷰가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가 출연진을 뭐 과도하게 미화한다든지 영웅시한다든지 영화 홍보를 과도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앵커가 매끄럽게 진행하고 그리고 두 패널들이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겸손한 태도가 이런 오류를 줄였다고 봅니다. 인터뷰 내내 앵커하고 패널이 굉장히 인간적인 교감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터뷰 내용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마 특파원 보도 같은데 마지막 스탠드업 클로징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가운데서 연설하는 장반신, 그래서 본인도 장반신이 나오는 그런 스탠드업이 나오니까 너무 빡빡해서요. 원래 그 기자 스탠드업은 내가 현장에 갔다, 여기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생생함을 위해서 보여주는 건데, 크로마키 위에 그렇게 큰 영상을, 그 클로즈된 영상을 쓰고 본인도 크게 나오면 조금 좀 이 영상적으로 좀 편안하지 않은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밤에 있었던 건데요. 특정 전국 뉴스가 여러 개 많이 나갔는데, 제가 어제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두 개 리포트가 그 스탠드업이 똑같은 장소에서 연속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소가 좀 없었던 모양이구나. 이게 특검 사무실 앞인데 그것도 엘리베이터 앞이라서, 물론 평소에 많이 보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사실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그림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뭐 썰렁하고, 그리고 두 개가 연속으로 그렇게 나가니까 혹시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긴 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긴 했어요. 아마 그런 이유가 있겠지 하는데, 가능하면 이제 그런 것도 좀 다른 연속된 리포트니까, 더군다나 비슷한 성격이니까 그런 것도 조금만 좀 고민을 좀 더 하시면 어떨까. 근데 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영상 중요성이 강조되는 텔레비가 이래서 참 어렵다. 근데 그런 생각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평우 변호사에 대한 영상을 보면 헌재가 공정한 심리 안 하면 시가전 생기고 아파트가 피로 덮일 것, 대통령파와 국회파가 갈려 재판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게 너무 여과 없이 나와서 오히려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뉴스는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모든 국민들이 뉴스를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때로는 국민들을 올바른 시각으로 인도하는 책임감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 겨울습 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겨울의 낭만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람보다는 풍경 위주 화면으로 하고 화면 진행을 굉장히 천천히 하면서 낮은 음악을 깔았더라면 그 겨울 눈이 덮인 자작나무 숲을 훨씬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나온 말말말 그 부분을 보면, 그 홍준표 지사 말 중에 헌법재판소 결론이나 선고 기일에 관한 판단을 이미 내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능한 대통령이나 위법이 아니다, 재판장 임기 되어 간다고 사용하고 치우자는 건가,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 국민의 여론이 양분되어 있고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데, 마치 한쪽을 대변하는 것 같은 이런 말은 조금 자제하거나 아니면 반대쪽 의견도 같이 넣어서 균형을 이루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안희정 대선 후보를 다루는데 뭐 좌우 협공, 좌클릭, 우클릭 이런 말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언론의 굉장히 관행적인 일종의 표현들, 또 보도 양태처럼 보이는데 좌우로 나누는 거. 근데 이제 어쨌든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 정치에 좌우 개념을 적용하는 건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불필요한 어떤 그런 일종의 대립 관계 또는 적대 관계를 자꾸 양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제도 원내 정당 중에 정말 좌파 정당이 누군지 냉정하게 말하면 좌파 정당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우리가 좀 편하게 좀 보수적이다 또는 아니면 진보적이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좀 분류가 가능한 정도의 이 접근이 가능한 건데, 좌우 개념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불필요하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어떤 대립 구도를 좀 양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한번 YTN이 먼저 앞서서 이 한국 언론의 어떤 보도 관행들을 좀 고쳐나가는 이런 어떤 좀 시범을 보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정남 암살 사건, 여기서 이제 그 스튜디오 인터뷰를 하시는데 두 분이 나오셨죠. 두 분의 전문가가 나오셨는데 많은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추론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베트남 여성 흐엉이죠. 흐엉의 이제 과거사 이런 영상, 자료 영상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국의 입국 사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도대체 뭐 했을까 이런 어떤 것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사진이나 글들을 보면서 이 흐엉의 정체가 과연 뭐냐. 그러면서 이제 몸매 같은 얘기를 하면서 저 몸을 보니까 굉장히 잘 훈련된 그런 어떤 암살자 이런 어떤 몸매가 아닌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추론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너무 조금 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특히 스튜디오에 나와서 전문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분들이 과도한 추론보다는 지금까지 이 종합된 어떤 사실들의 기초에서 그걸 충실히 좀 전달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보도국장님이나 아니면은 보도본부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가이드를 서로 합의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유럽의 그 아르테라는 채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국적 협작 채널인데 그 채널 같은 경우에 보다 보면은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이 그 전체 방송 프로그램 내내 철철 넘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쪽으로 영상미학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물론 뭐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런 곳에 이제 세심한 배려를 하는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의 그 기분은, 비유를 하자면은 마치 그 이제 일을 하러 물론 사무실에 왔지만 사무실 안에 이 사무 집기만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사무실과 그런 집기 사이사이에 화분도 있고 어떤 액자도 있고 그런 예술 작품도 걸려 있고 또 이렇게 커피 향도 나는 그런 사무실 사이에서의 그런 차이점이랄까. 물론 사무실이니까 사무집기가 있는 건 당연한데 그것만 있을 때와 또 다른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향기가 있을 때의 그런 차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시청자들이 뉴스를 보는 그런 입장에서도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대선 주자 움직임 관련해서 문재인, 안희정, 황교안은 호준석 앵커가 영상과 녹취를 통해서 긴 리포트를 하였는데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이라며 표현하면서 강려원 앵커가 짧게 단신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YTN이 좀 규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대선 주자의 급을 위치 지어놓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그 대선 주자들의 그 지지율을 발표할 때 그 0.6% 뭐 1.2%의 상승과 하락을 가지고 오차 범위 내에서 그 미세한 변동을 가지고 상승, 하락, 급락 등의 그 과도한 평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 그 말말말 코너에서 그 홍준표 지사의 그 언급을 얘기하면서 그 위에 그 제목으로는 돌아온 돈키호테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이것은 홍 지사를 희화해서 낙인 찍기를 한 것과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호준석의 뉴스인 프로그램을 좀 잘 살펴보면 앵커가 첫 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 5개의 자막이 돌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막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YTN 로고가 하나 있고요. 밑으로 뉴스 자막이 끊임없이 지나가고요. 오른쪽 사이드 끝에는 주가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 정보가 계속 올라가고요. 그 왼쪽 상단에는 그 지금 이 뉴스와 관련이 없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이 있는 뉴스가 짧은 자막 형태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YTN 로고와 함께 시간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앵커는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자가 실제로 보는 것은 앵커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거 5개의 장면을 한꺼번에 본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호준석의 뉴스인의 경우에는 이 백그라운드 화면이 그 지구본이 돌고 뉴스인이라는 한자가 움직이는데 앵커의 화면 뒤까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는 앵커를 본다라든가 앵커에 주목하는 게 앵커가 전달한 메시지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자막으로 인해서 시선이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호준석 앵커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장점. 하나는 그 보이스 퀄리티 자체가 중저음이기 때문에 메시지에 안정감을 준다는 측면 하나. 그리고 이미지 자체가 단아하고 심지어 큐트하다고까지 평가가 있는데 단아하고 안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뉴스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사실상 자막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리는 훼손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무가내 오리발이란 자막이 이 좌측 상단에 계속 나오는데 이러한 표현이 계속 이렇게 방송에 지나치게 강조해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남 피살 용의자 허응 보도 관련해서는 피살 용의자로 첫 번째로 체포된 베트남 여성 허응의 신상에 대한 정보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라는 점에서 흥미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로로 김정남 피살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또는 허응을 통해 북한의 조직적 범행 주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이런 분석보다는 이 단순히 아이돌 지망생이었다는 점, 제주도에 방문한 적이 있는 점, SNS에 한국인 친구가 많다는 점 이런 점을 많이 보도하니까 자칫 시청자들에게 혹시 이 대한민국과 연관성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야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구석구석 코리아와 뉴스 출발에 대한 고도희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희입니다. 추웠던 겨울이 막바지를 이뤘습니다. 두꺼운 외투가 조금씩 얇아지고 있는데요. 바람은 아직 차지만 따뜻한 햇볕은 완연한 봄 기운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외부 활동도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도심의 핫플레이스나 명소 등을 찾아가는 여행이 그 중에서도 가장 즐거운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YTN DMB에서 방영 중인 구석구석 코리아는 우리나라 전국의 명소를 소개하는 여행 프로그램인데요.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전국의 명소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심을 확인하고 전통 문화의 현재 모습을 알 수 있는 뒷골목 시장 등 숨겨진 맛집과 이색 볼거리를 발굴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 프로그램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내용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석구석 코리아는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도 한국 방문길에 꼭 찾아보고 싶은 매력 포인트를 알리고자 합니다. 특히 진행자가 한국어가 매우 유창한 외국인이라는 점에서도 특색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도심 속 힐링 투어 서울을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최근 방송이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다루어진 소재 중 하나가 힐링일 것입니다. 팍팍한 일상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를 치유하고 편안한 휴식을 하려는 것이 힐링 문화의 대표적인 모습일 텐데요. 간단한 도심 여행 속에서도 힐링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재미가 소개되었습니다. 일반 버스와 다르게 독특한 인테리어로 만들어진 속마음 버스는 사람 대 사람으로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버스 여행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3분 동안 어떤 말도 금지한다는 규칙으로 진행자와 PD 간의 자충우돌은 프로그램 시청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서울숲에 위치해 있는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음악이나 미술, 무용, 놀이 등의 힐링 프로그램 속에는 서울숲이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힐링이 제공된다는 점은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계천은 복개 공사 이후로 서울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모습 중에서도 청계천 판잣집 체험관과 청혼의 벽의 모습이 다루어졌는데요. 1950년대 말과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만들어졌던 청계천 판잣집의 과거 모습을 재현한 청계천 판잣집 체험관의 모습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서울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판잣집촌의 모습과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의복이나 생활용품 등을 다채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청계천과 정릉천이 합류하는 곳에 만들어진 청혼의 벽은 서로 포옹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다리 모양으로 청혼 성공률 100%라는 재미있는 내용까지 더해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청계천의 모습일 수 있지만 구석구석 코리아의 알찬 설명이 더해져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청계천의 힐링 여행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모두 다루면서 과거와 현재의 융합이라는 복합 문화의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되었던 도심 속 힐링 투어는 이탈리안 음식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탈리아 음식을 통해 도심 속 힐링 여행의 진수를 보여주었는데요. 분위기 있는 여행지 장소와 맛있는 음식은 최근 방송의 주류로 자리 잡은 먹방 여행 프로그램의 모습을 확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음식점을 소개한 것이 서울 도심 속 힐링 투어라는 전체적인 통일감을 해치는 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보인 것들은 서울시 곳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문화의 모습이었는데요. 사람과 사람, 과거와 현재 등의 모습을 통해서 힐링을 추구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여행 프로그램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음식 소개 내용이 꼭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마음 버스나 서울숲, 청계천의 내용은 시청자들이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을 전달하면서 정보 제공의 역할을 했지만 최근 음식 관련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탈리안 음식점의 내용이 다소 식상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에 비해 음식점 관련 내용의 분량이 많이 할애된 것 같아 다소 아쉬웠습니다. 앞서 도심 속 체험 프로그램 등이 간단하게만 소개되고 넘어갔는데요. 음식 소개의 시간을 줄이는 대신 체험 프로그램의 시간을 늘렸다면 더욱 유익한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속마음 버스나 청혼의 벽 등의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 다소 간단하게만 소개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관련 운영자의 인터뷰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사연을 신청해 채택되면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신청 후 채택될 수 있는 팁,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등이 함께 소개됐다면 더욱 알찬 내용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여행과 음식 프로그램 등이 제작되고 방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석구석 코리아는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이곳저곳의 여행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방송인이나 예능인이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곳곳에서 얻을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 구석구석 코리아만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더해진다면 더욱 유익한 방송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 땅 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가고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중앙로에 2월 한 달간 땅 꺼짐과 균열이 3차례 발생한 내용이 보도됐는데요.
최근 위험 도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횡단보도와 왕복 6차선의 도로 등에서 땅꺼짐이 발생했다는 내용은 시민들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불안은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재확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고양시 조치에 대한 내용이 함께 보도되어 행정적 처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복구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고양시 땅꺼짐 현상과 관련한 내용에서도 일반 시민의 의견과 행정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하는 고양시 관계자 등의 의견도 덧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결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정확한 보도가 없었던 만큼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서 앞으로 후속 처리 과정에 대한 면밀한 보도가 필요합니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땅꺼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지만 고양시와 해당 시공사의 복구 계획을 포함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